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3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대선 특집으로 하려고 하다가, 대선 날을 맞은 파워시황, 늦잠 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쫙 정리하고 미국 시장하고 해야 되는데, 잠이 저를 이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눈 퉁퉁 부어서, 지금 시작하는 대선 날, 저희 파워시황입니다. 할 건 해야죠. 그래도 노는 날 아닙니다.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쁘게 투표를 하셨을 것 같고요. 좀 여유 있게 보실 때 저희 또 이제 미국 시장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대선 다음은 어떤 시장에 변화가 들어갈까 이거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대선 관련돼서 이제 그동안 공약집하고 이런 걸 쭉 해서 앞으로 대선과 관련된 얘기를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딱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벤트 끝난 겁니다. 이벤트 끝난 쪽에서 이제 앞으로의 숙제들이 더 많겠죠. 그런 관련된 쪽들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공약 비교하면서 뭐 이거는 어떠고 저것도 어떠고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난 건 다 됐고요.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입니다. 이제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공약을 보여준 만큼 뭐 10대 공약 아니면 무슨 20대 공약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쭉 나온 다음에 그거를 다 하겠다가 아니라 그거를 하는 보통 알잖아요. 저희 지금 투표를 몇십 년 동안 해보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바뀌는 과정 쪽에서 공약을 한다고 그걸 무조건 다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찍는 후보가 이걸 다 하겠다. 그러니까 여길 찍어야지가 아닙니다. 뭐 어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표가 결정을 해서 이제 사람을 어느 정도 좀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얘기한 거에 예전에 보니까 어떤 투표 영국 조사기관에서 나온 거 보니까 투표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당선이 된 사람들이 공약을 이행할 확률이 40%인가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해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도 무슨 핑계 아니면 무슨 또 노선 변경 이러면서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도 못하는 게 공약이다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일단 공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대감은 나오겠죠. 그게 전부다라고 봐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따가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난 미국 시장 강합니다. 생각보다 강합니다. 다우지수도 장중에 쭉 빠지다가 다 끌어올렸고 S&P 500도 위축했다. 장중에 이것도 한 1% 가까이 하락했어요. 그러다가 0.8% 하락하다가 막판엔 쫙 끌어올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 쪽이고 나스닥도 한 0.7% 빠지다가 0.7% 올리는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 힘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게 진짜 이래서 상승하는구나 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미심쩍어요. 그런데도 시장의 힘은 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미국 시장도 좀 관여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자리들, 좀 이렇게 주춤했다가 만들어가고 여기 앉게 고 만들어갔다 여기서 또 주춤하는데 밑에는 또 지지권 있고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지금 딱 보게 되면은 저점이 높아가는 과정 쪽에서 단기만 보게 되면 이런 과정들이죠. 이거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또 19,200 요게 지금 19,242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9,200 돌파 미세하게나마 저점 높여가는 수렴형 패턴이죠. 이렇게 되면은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시장에서 큰 압박된 요인들 없다. 그럼 위로 시작하죠. 위로 시작해서 딱 돌파한 뒤에 그 다음에 변화. 그러면은 요때 주봉으로 보게 되면 나스닥이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저항대지 않습니까? 19,000대 들어가기 시작하고 요 박스권의 가격대.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무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파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지금 이것도 보통 보게 되면 한 12월에서 한 3월달,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3개월 동안 놀던데요. 여기 때 트럼프 당선되고 거기서 미국 시장 괜찮을 것 같아 이러다가 이제 툭 빠진 이런 상황들이죠. 힘이 없어서 올해 고점에서 머물면 밀린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항대 고 자리를 오래 시도하는데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여력 쪽으로 가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한 2만 선 안쪽까지는 이제 열어놓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패턴으로 보게 되면요. 왜냐면 저점대에서 힘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아직은 주식시장에 대한 로켓처럼 움직이는 리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직까지는 시도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6월 중에는 시도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사이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착해서 그 다음에 2만선 안착하고 그 다음에 괜찮아 우리 할만해 라고 하게 되면 안착해서 위쪽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6월 달 안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거 있죠. 관세 관련된 쪽들 더 이상 관세가 이제 합의를 보고 그래서 관세 노이즈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국가와 글로벌 관세 관련된 쪽들. 근데 이게 제대로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고 만약에 6월 15일 그러니까 즉 6월 중순까지 관세 관련된 쪽으로 좀 보니까 어제도 각국들한테 무역 관련된 협상 계획서를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더라고요. 최종 계획서인가 이걸 내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급해졌습니다. 그들도 6월 15일 전후에서 한 6월 20일 이 정도까지 해서 뭐가 이게 마무리가 좀 돼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중국일 텐데 중국은 제가 보기엔 쉽게 될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나머지 국가라도 동맹부터 그들이 얘기했던 불공정 무역 국가 요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불공정 무역 국가 블라블라블라 해서 일본, 한국, 인도 이런 식으로 쭉 했던 이런 쪽들이 먼저 나와야 되고 EU도 포함입니다. 근데 EU는 약간 이번에 삐진 것 같아요. 철강 관세 때문에. 그러면 EU, 중국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뭔가 그래도 적어도 절반이나 그 이상은 합의를 봐야 됩니다. 요게 나오지 않은 채 잘 될 거야, 전화 통화할 거야만 가지고 여기까지 넘어간다. 시장이 불안이 확 커질 겁니다. 왜냐면은 7월 달에 이제 7월 9일인가 이때 가게 되면 다 이제 복원돼 버려요. 그 유예기간이 끝납니다. 유예기간 끝나게 되면 관세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나오겠죠. 또 다시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불안감이 또 시장에서 커질 수가 있죠. 그럼 또 월말에 다시 어떤 부담감 그리고 또 변동성은 확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가는 거 인정, 추가 상승 인정. 하지만 터치하고 계속 가느냐, 터치하고 빠져버리냐, 요의 변곡들이 이제 6월달 중반 말 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체크해 보자.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도 올라가고 그것 따라서 한국 시장도 올라가고 같이 누리자 그러면 계속 매매 들어갔다가 6월 말쯤에는 큰 변화가 없다. 6월 중순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서서히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미국 시장은 큰 그림은 대선 특집으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딴 때는 막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98.6, 0.6% 빠졌고요. 이거는 98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황으로는 아마 달러 약세를 유도를 해 갈 것 같아요. 그래야 좀 기업들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 관세들에 대한 충격들을 좀 약간 벗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또 어느 순간 가게 되면 달러 강세를 또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왜냐면 기축통화에 대한 미국이 지위를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약간 그런 거 있죠. 달러의 강세를 촉발한다. 지정적 리스크 이런 걸 또 툭툭 보여주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달러가 너무 약하게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단 생각은 해보자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를 인하했지만 1370에서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쪽에 원화가 이어지고 있다. 비트코인도 일단 10만 달러대 초반대 잘 지키고 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거는 그들이 원하는 바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뭘 보느냐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요거 떨어뜨리려고 무지 노력할 것 같아요. 4.4. 그러니까 지난번 흐름을 보게 되면 쭉 빠지다가 4%대에서 다시 쭉 와서 4.6 그리고 계속 4.5 시도하다가 이렇게 4.4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일단 타겟은 4%대까지는 가보자 한 10%는 되겠네요. 지금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4%로 끌어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약간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렇게 높은 그 금리 나오게 되면 집을 어떻게 사고 차를 어떻게 삽니까? 이런 쪽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유가는 살짝 반등했고요. 아직 63달러대 그리고 금이 최고가 찍었습니다. 또 34,000달러가 넘어갔죠? 3,400달러 죄송합니다. 그만 돈이 이제 60만 원이라든가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 돈 이제 예전에 돌잔치 할 때 그 반지 한돈은 좀 너무 그렇잖아. 그래서 한 돈 반 이 정도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이제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렇게 돼버린 현
시점입니다. 금을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 거는 다 불안한 거죠. 예, 관세도 싫고 뭐 인플레도 뭐 여러 가지가 다 싫다는 쪽에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던 요인들은 일단 불안감으로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발표 후에 철강에 대해서 압박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드렸듯이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 국가별 관세가 못하다 보니까 이쪽을 강화시켜서 우리 의도한 바를 할 거야 하는 쪽에 대한 서막이라고 봐야 되겠죠. 계속 제가 보기에는 막히면 다른 관세가 막히면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게 그러면은 단순하게 철강과 알루미늄 이런 산업재, 반도체, 뭐 의약품 이런 쪽에서 만약에 품목별 관세가 강화시킨다. 여기서 그러면은 그러면 미국 영내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영외는 50% 관세 물면서 들어간다. 이게 끝일까요? 산업별로 보겠습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산업재들은 일단 다 벌써 저기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급망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선의 공급망. 나는 저쪽에서 갖고 오는 게 가장 싸. 나는 그러니까 미국 무역은 효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효율화. 그러니까 무조건 가장 저렴한데 그래서 제품도 떨어지면 안 되겠죠. 이런 거를 찾고 찾아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무역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딱 관세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효율을 꿈꿨던 쪽들은 관세 때문에 비용이 확 올라갑니다. 무슨 자동차를 만들건 뭐 가전기기를 만들건 뭐든 간에 이렇게 딱 그 기본이 되는 철강이 이렇게 올라간다.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그러면은 이거 비싸지니까 미국 거 써야지 라고 할까요? 미국 거를 쓴다고 하더라도 어떤 변화가 나냐면 미국 것도 싸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그러면은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 철강들은 가격이 슬쩍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잠깐만 우리 싸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쟤네들 관세 때문에 비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조금 더 올려도 돼. 격차는 좀 벌어지게 놓고 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들어가는 산업재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산업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최종 제품들은 가격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관세의 역의 효과라고 그러는 거죠. 그 관세로 인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좀 챙기려고 해서 우리 거를 좀 챙기려고 했는데 슬며시 가격을 올려버리는 효과가 나온다. 철강사들은 좋겠죠. 좋을 수가 있겠죠. 그 미국에 있는 철강사 가뜩이나 효율도 미국의 US 스틸이 왜 망했습니까?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런 이유들이 다 있겠죠. 그런 쪽인데 그랬던 거를 불구하고 제품이 그렇게 품질이 좋았을까요? 그렇게 인건비나 모든 게 다 높았는데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냥 저장한 거를 이런 쪽으로 가격을 올려서 써야 된다. 미국의 그런 최종 제품이 좋을까요? 이런 고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절대 관세가 그러니까 뭐 미국을 아름답게 자기네 안쪽에서는 아름답게라고 하더라도 땅굴을 파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좋은 얘기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잘 하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신경 쓴 거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어떻게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고 시민과 통할 것이다. 그 보도 나오고 약간 누그러졌습니다. 이런 쪽에서 일단 지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8월 말까지 관세 유예 연장을 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은 조금 더 시간을 더 준 것 같아요. 그런 쪽인 것 같고 게다가 이런 특별히 호재성 재료보다는 그냥 이런 심리적인 재료 이게 좀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표가 나오게 됐는데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되는 게 48.7에서 48.5 약간 떨어졌죠.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50선 밑이다 라는 쪽들 그리고 또 만약에 관세 유예가 돼서 그러면 없던 걸로 해서 다시 돌아가자 라고 해서 50대 위쪽으로 쭉 올라올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이번에 한국의 수출이 여러 가지 바로미터다라고 봤을 때 한국의 수출 5월달 수출을 보게 되면 국가별로 봤을 때 미국 마이너스 8%, 중국 마이너스 8%입니다. 8.7, 8.6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이다 보니까 한국의 수출 도형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따져봅니다. 근데 지금 둘 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여파들이 제조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산 쪽 관련된 쪽에 타격을 입는다라는 쪽들의 정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조금 신규 생산 고용 살짝 개선됐다고 하지만 50대 다 미친데 이거 개선됐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지표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연준 위원들은 그래도 미국 경제 견조하다.
견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당장에 나온 지표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PC 지표가 2.1%까지가 그 2% 초반대까지 들어왔다는 관점 때문에 물가 하향 안정되고 있고, 경제도 그렇게 아직 크게 충격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이번에 고용 동향 보고서 이거 한번 눈치 좀 볼까 이런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연준 위원들 입장 쪽에서는 금리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지표는요. 그래서 안정된 고용과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못 내리는 게 현실이죠. 앞으로 지표가 어떻게 다가올지 불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껏해야 뭐 한 두 번 아니면 한 번 정도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빠르면 6월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를 기점으로 삼아서 시장이 한 번 더, 와, 금리 내린대. 그래서 한 번 훅 들어갈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요거 하겠죠. 예, 그래서, 금리가 드디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내리냐. 잘했어.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한번 나스닥이 2만 선을 훅 들어갈 수 있는 요인들로 만들지 않을까? 예, 그건 모르겠는데, 그 정도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종목들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 힘냈고요. 오랜만에 반도체 쪽들이 힘냈네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좀 더 올라갔고, B30, 예, B40가 아니고 B30네요, 이번에. 그래서 중국 판매용 칩을 개발한다. 라는 쪽으로 해서 요게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들이고, 중국 쪽 대응할 수 있다. 라는 쪽이고, 일단 엔비디아는 그나마 중동을 좀 살려놨기 때문에 중국이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다시 이상 없이 성장 궤도로 딱 돌아갈 것 같기 때문에 기대감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일단 브로드컴, 예, 뭐 나머지 쪽들 강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랜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이거 여기서 지금 단기 저항받고 막 떨어지다 여기서 저항 딱 들어왔는데 그걸 돌려 세우네요. 예, 일단은 한숨 돌렸습니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지금 또 머스크 형님은 왜 이렇게 이슈가 많아요? 또 이제 뭐 그냥 가십인데요. 예, 일본 뭐 무슨 또 가수랑 뭐 또 14번째 아이를 낳았다 뭐 하여튼 뭐 예, 별 얘기도 다, 그게 왜 주식할 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머스크 형님 최고, 예, 우성, 예, 모르겠습니다. 예, 테슬라 1%대 또 하락했던 모습들이고요. 네, 그 밖에 전기차 경쟁이 심화된다. BYD는 보니까 최근에 또 영상 하나 공개된 거 있죠.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5년 됐다면서요. 그 공장에 재고가 쌓인지. 그런데 그거 쌓인지 재고 5년 됐는데 나가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서 뭐 34% 할인하고 있고 뭐 이런 쪽에서 경쟁이 격화된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쪽도 부진한데, 이거는 또 결국에는 금리랑도 연결되어 있겠죠. 그런 쪽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메타가 주가가 좀 강했네요. 메타는 일단 그래도 메타 같은 경우는 구글 메타 이쪽들은 광고에 기반을 두는 회사들인데, 그때도 한번 이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 AI를 통해서 광고가 접목되기 시작하게 되면 광고를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데이터 포커싱, 데이터 이렇게 쫙 해서 당신이 그 광고주한테 맞는 광고는 이겁니다. 딱 타겟을 딱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제작도 AI가 그럼 관심 있는 쪽이 뭐예요? 그러면 AI를 통해서 딱 만들어줄 수 있고, 이건 벌써 지금 저희가 많이 체감하고 있어요. 특히 오픈 AI 쪽에서 나오는 챗GPT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뭐 영상, 그리고 그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컨셉만 잡기 시작하게 되면 AI가 다 작업해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앞으로 메타나 구글이나 아파 좀 중점적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메타가 좀 먼저 부각받았고 구글은 밀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런 쪽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중소형 웬만한 광고 업체들은 피해를 보겠죠. 굳이 거기다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광고 업체들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좀 높았다가 전혀 그렇게 못 가는 모습들이, 이런 변화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빅테크 기업들도 선방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철강 관세 나오다 보니까 일단 CL이죠. 예, 클리블랜드 클리프 이 회사, 그리고 스틸 다이나믹, 누코, 예, 이런 회사들 급등했습니다. 10% 20%대. 잘 보시게 되면 이거는 딱 그겁니다. 우리도 가격을 올릴 수 있어란 아까 말씀드린 자신감, 그렇게 보고, 예, 그런데 좀 씁쓸하긴 하네요. 그런데 반대로 보게 되면 이거를 들어가는, 그러면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동차 쪽들이라든가 기계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고, 그 밖에 건설, 배관 이런 쪽들도 뭐 당연히 그러면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에서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광산업체는 또 급등했네요. 프리포트 맥모란 이런 쪽들 또 급등한 모습들이고, 지금 구리 가격도
뭐 충분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선물이 4.8달러대로 와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 트럼프 1기 때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가 위축된다 그래서 이거 그 가격 때문에 쭉 빠졌거든요. 닥터코퍼라고 그래서 경기 안 좋다는 쪽으로 나오면서 한 3달러, 2달러 때까지 확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때 경기 때문에 망하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은 4.8달러대 잘 버팁니다. 이게 아마 달러 약세에 대한 효과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달러 약세가 계속 좀 진행될수록 상품 가격들은 올라갈 구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광산업체들은 부각을 받겠죠. 그래서 그건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들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좀 요거는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퀀텀, 특히 양자 컴퓨팅 쪽들은 미국 연기금이 지분 매입을 했대요. D-Wave 퀀텀.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예. 연기금이 지분을 매입한다 그러면 그만큼의 스터디가 돼 있고 이게 좀 이게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요런 거는 좀 눈길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될지 아니면 맛보기만 하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거는 좀 눈길이 가는 내용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바이오 쪽들도 힘이 내기 시작하네요. 모더나든 뭐 그렇다고 쳐도 바이오엔텍 그리고 어제 좀 눈여겨봤던 게 블루프린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승인 받았다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했던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 그리고 일라이릴리 이런 쪽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바이오 관련 쪽들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약간 다시 고개를 살짝 드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말테오제를 비롯해서 지금 한 7월달까지 호재들 일정들이 쭉 있다 보니까 좀 힘을 내는 구조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오늘 국내 증시는 열렸어야 됐어요. 야간 선물이 1% 이상 상승해서 열렸어야 됐네요. 아쉽지만 그리고 오늘은 그냥 대통령 잘 뽑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건 뭐 내일 또 같이 말씀드릴 텐데 시장은 딱 여기 그러니까 지금 2720 당장은 못 가. 장중에 딱 고점이었죠. 그렇지만 밑으로도 안 빠집니다. 지난 고점이 2680 여기는 지지 딱 40포인트 안쪽에서 일단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장중폭이 생각보다 커요. 40포인트면은 적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점과 저점 대비 그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왜 체감을 못했냐면은 종목들이 괜찮아요. 섹터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섹터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갖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약간 반도체마저도 움직였으니까요. 그런 거 빼고 나머지 쪽들은 그래도 좀 힘을 내다 보니까 그래도 시장 분위기 괜찮네라고 해서 들어왔던 부분들이고 이제 앞으로 대선 뒤에 어떤 변화 미국만 살짝 도와주고 추가로 도와주고 대선 결과 기대감 나오게 되면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약간 변동은 좀 커지겠죠. 왜냐면 또 이번 주에 또 연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일단 중요한 거는 2680 밑으로 가느냐 그래서 단기 평선 밑을 좀 이탈하느냐 아니면 2720 위쪽으로 안착하느냐 요게 단기 변수인데 일단은 이 상태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미국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저희는 일단 이쪽 위쪽으로 출발할 것 같아요. 기대감도 빡 차 있으니까 이쪽으로 시작했다가 음봉식으로 다시 밑으로 쭉 그냥 내일 또 다시 볼게요. 그냥 혼자 시나리오 막 짜는 겁니다. 갔다가 밑으로 쭉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일단은 분위기는 장초반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장초반에 세다 그러면 또 줄였다가 다시 봐야 되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뉴스 몇 가지 한번 좀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관세전쟁 휴전에서의 해운님 30% 폭등 이런 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HMM 일단 주가 좋죠. 근데 이게 수요가 급증해서 그렇다 이제 관세전쟁 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관세전쟁 딱 시작하고 나선 쫙 또 빠졌었죠. 그러니까 휴전 들어갔다 쫙 올라옵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6월 말 중순쯤 이후부터 이거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시 또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물동량만 보게 된다. 그러면 물동량 Q만 보게 되면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부분의 무역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그리고 또 대만 제외하고는 어제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이거 보여드렸죠. 나머지 베트남, 동남아 그리고 한국 이런 대부분의 국가들과도 물동량이 확 줄었습니다. 5월 달에도 만약에 관세전쟁 휴전 들어가서 괜찮아라고 하게 되면 이거 다시 쫙 늘었어야겠죠. 이게 P는 올라가는데 Q는 떨어집니다. 특이한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실적 쪽에서는 P가 올라가니까 괜찮아라고 보는 것보다 물론 이제 북미만 있느냐 다른 쪽도 있겠지라고 하지만은 북미 쪽의 운임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돌린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 차지하던 비중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그만큼 클 만큼 소화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미국이 줄어든다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이런 데이터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아직은 확신이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뭐 해운주가 더 간다. 보다 이제 기술적 반등 쪽에서 변화라고 봐야겠고 더 큰 흐름은 물동량은 줄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반기를 바라보는데 미국에는 살 물품이 없다. 그러면 자급자족 해야죠. 네, 관세를 짜는 게 뭡니까? 자기네가 잘 살겠다라고 해서 자기네가 역내로 들어온 것들을 다 유도를 하고 거기서 잘 살겠다는 건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살 물건이 없다라는 쪽으로 공급 절벽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악영향이 나오겠죠. 물가부터 여러 가지가 다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슬슬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제대로 풀리지 않게 되면은 지금은 뭐 경제 좋아요, 괜찮아요, 아직 해볼만해요 하지만 절벽이 나온 것에 대해서 갑자기 시장에서 또 다 그럴 조짐은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이상하다라고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또 이미 체크하고 알고 계시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요 얘기, 배당소득세 원래는 얘기가 대선 얘기 막 쭉 하면서 쭉 풀어보려고 하다가 또 괜히 제 채널에 와서 또 뭐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저 싫어하기 때문에 애써 이번에 정책 관련 얘기를 많이 뺐습니다.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어차피 지금 끝나고 나게 되면은 기대감이 올랐던 건 다 빠질 텐데요. 뭐 지금 뭐 그거만 살아남았던 것 같은데 지역화폐 쪽만 그나마 약간 붙어 있는 것 같고 게다가 또 뭐 나머지 인물 테마는 벌써부터 죽었고 지금 그밖에 뭐 일자리 저출산 이건 또 벌써부터 죽었고 그런데 끝나게 되면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뭐 10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버틸까요? 결론은 대선 끝났습니다. 예, 끝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기대감 따면서 움직였던 건 다 파셔야 됩니다. 예, 더 오래 걸립니다. 다시 못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 근데 이제 핵심 내용들은 배당소득세 쪽에서 일단 그 배당소득세 이제 분리과세 쪽으로 가서 일단 지금 2천만 원 이상 나오게 되면은 그 2천만 원, 그러니까 내 배당이 2천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전까지 고점은 14.5 이제 원천징수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2천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종합소득과세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그 구간에 맞춰서 저희가 총 1억 5천 이상으로 되게 되면 38% 뜁니다. 이런 식으로 몇 배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아이고 나 배당 그렇게 많이 받아서 뭐해? 다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 내는데 안 해 라고 생각하는 게 대주주. 예, 그리고 또 그 밖에 돈 많으신 분들 이번에 배당 분리과세 되게 되면 38%까지 내는 게 아니라 14.5만 따로만 내면 되겠네 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자극을 할 수 있었던 게 이게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 쪽에서는 이거 안 한다. 국민의힘 입장 쪽으로는 하는데 이 비율이 38%인가 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좀 생각보다 좀 그렇다. 뭐 많이 후퇴한다는 거죠. 배당소득세를 민주당 입장 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이게 지금 하게 되면 대주주를 위한 거다. 부자들 감세 쪽에 해당된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던 이제 상법 개정부터 이렇게 쭉 나왔던 내용들이 일단은 재정을 건드리는 쪽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들이 민주당의 기조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봐야 되겠죠. 뭐가 좋다 나쁘다 보다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네. 그런 쪽으로 재정은 충분히 해야 앞으로 추경이나 돈을 막 계속 쏟아부을 텐데 그만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재정은 이제 축소가 돼 있던 부분, 위축이 돼 있던 부분들이고 그거를 너무 자극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막 해서 이제 결국에는 시장을 상법 개정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걸 푸시를 뭐 저 PBR 관련된 것들을 계속 푸시를 해서 어제 여의도에서 그 민주당 대표 전 대표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예, 바로 그 이제 시행을 강력하게 하겠다. 그래서 늦추지 않겠다라고 해서 왜냐면 여의도에서 하니까 여의도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거 딱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집권한 지 한 달 안에 뭔가 이렇게 추진되는 게 쫙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부와 행정부를 다 이제 아우를 수 있는 모습들이 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쭉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시장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을 정상화시켜서 이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뭐 3,000선 이상, 3,300 그래서 저평가 종목들도 쭉 올라가고 그래서 많이 개선시켜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할 정책은 금투세 이거를 다시 부활시키겠죠. 그런 쪽으로 나와서 여전히 한때 작년인가 재작년 때 그때 한참 또 말이 많았었죠. 이거 한다 이번 유예가 끝났다 한다 안 한다는데 거의 밀고 갈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지금 믿고 있었죠. 이거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을 돌려놓고 이제 그러면 한숨 돌렸어 라고 해놓고 그때부터는 요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부터는 전략적으로 다 다시 짜야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그건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을 부족한 재정을 돈은 풀 거고 그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들은 요거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상대적으로 전방위 압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한다. 반도체 기업들은 투자 공급망을 내재한다. 이게 지금 중국의 기본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한 수십 년 동안 돈을 엄청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일단 쏟아부어서 온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쪽에서 특히 이제 인력 빼가고 뭐 갖은 아시죠?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향 흐름에 따라서 일단은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화웨이가 일단 많이 돌아섰습니다. 많이 돌아섰고 3나노 칩 SMIC의 공급 3나노 그러니까 파운드리도 그렇고 지금 설계하는 칩도 그렇고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CXMT는 메모리 업체인데 HBM3까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지금 CXMT는 지들도 DDR4 안 맞는 생산 중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DDR5로 간다고 딱 천명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라왔을까요? 네, 그냥 의심이 가는 국면들은 어떻게든 그 기술력을 다 탈출해가지고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공산당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좀 들어온 것 같아서 HBM3에 대해서도 진입하기 시작한다. 참 씁쓸해요.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저 이제 반도체 쪽들도 이제 메모리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AI 쪽에서 그래도 그동안까지는 어떤 엔비디아 쪽으로 해서 메모리 HBM3 수혜라고 해서 그냥 막 또 열심히 또 다가오다가 지금 왜 그만큼의 탄력들이 없어졌냐 이런 것 같아요. 중국이 많이 따라온다. 메모리 시장 쪽에서는 저희는 독보적인 삼성전자 1위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그를 따라가다가 HBM3 시장에선 하이닉스가 1위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막 그런 요런 과정으로만 보고 오면서 거기만 하늘로만 파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저 밑에서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이런 중국 쪽에 대한 압박들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중국이 뭐 들어와서 중국 썸띵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 산업이 제대로 될 수가 있을까요? LCD부터 산업을 여러 가지 여파들 그들은 그냥 공격적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데 가성비로 막 치고 들어오는데 이런 쪽에서 물량 공세나 이런 거를 좀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메모리 업체를 그렇게 장기적으로 썩 좋지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당장은 우리 HBM3로 가야 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그쪽에서 수준하고 뭐 할 수 있어 HBM4도 간다라고 하면서 우리 뒤쫓아오는 거를 격차를 벌리려고 한다고 하던데 그들이 따라오는 거 보게 되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에는 메모리 시장까지도 많이 잠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바라보는 입장 쪽으로는 제가 과거처럼 사이클도 그렇고 뭐 모건스탠리 뭐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 소개하면서도 저는 이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많이 갖고 계시거나 반도체 쪽에서 비중이 크시다는 분들은 이거는 꼭 생각을 하시고 이런 변화가 점점 다가오면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 쪽에서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선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메모리에 주력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시장 쪽에서 그냥 더 큰 시장 그리고 더 저희가 아이디어를 모으고 좀 창의적인 시장으로 가서 만약에 지금 모르겠어요. 엔비디아 갖고 있는 그 GPU로 좀 AI를 만드는데 그보다 좀 다른 뭐 이제 여러 가지 센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약에 그 GPU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거니까 동영상을 보는 어떤 뭐 CPU나 아니면 동영상을 흡처하는 CPU나 아니면 센서가 촉각, 뭐 후각, 시각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다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CPU가 만들어지는 AP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감색하는 이런 것들 다 인간의 감각은 감각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해서 그것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AI 칩을 만들어가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으로 갔었은 게 한국의 운명이었었는데 한국이 갔어야 될 쪽인데
너무 여기 안주하느라고 너무 삼성 여기에 뭐 상속이니 뭐니 뭐 이러면서 그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 개인적으로는 이조영 회장님이 너무 예 회장님 예 뭐 하여튼 나이는 비슷나요 이런 뭐 거기서 너무 사법적인 것 때문에 뭐 얽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하기 싫고 내가 뭐하러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너무 안주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반도체는 메모리에 위축돼서 이런 쪽으로 할 게 많았었는데 여기에 딱 갖춰져 버리네요. 너무 속상해요. 개인적으로는요. 예, 이를 가야스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돈을 사서 이쪽으로 충분히 갔어야 되는데 그때 엑시노스 좀 몇 번 망한다고 그냥 좌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쪽으로도 계속 하면서 AI 시대 쪽으로 들어온 걸 좀 약간 성공한 있게 만약에 예, 이건희 회장님 계셨으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저희가 중요한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메모리 쪽은 죄송하지만 성장이 그렇게 확 열려있는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반등하게 되면 반도체 비중을 그렇게 크게 많이 가져가실 상황들은 아닙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차라리 한국이 잘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의 특산물 잘하는 거, 물론 메모리도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중점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쪽들 생각하시면서 좀 관리를 해 가시는 게 좋겠다. 또 제가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또 부정적으로 봤더니 또 주가 막 올라가는데 민방꿀 괜찮습니다. 전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점점점 줄여 가셔서 가시는 게 어떻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한국 시장도 안 열렸길래 대선 특집을 하려고 하다가 공약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거는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는 대선 이후에 그런 일을 좀 더 생각해 보시면서 약간 더 투표하고 쉬시면서 또 큰 그림을 한번 그려가 보시죠. 그런 쪽에선 역시나 앞으로 이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할 거고 그게 어떤 식으로 맞아갈지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을 노려보시는 걸로 하시죠. 변동성 관리하시고 또 내일부터 다시 화이팅 하기 전에 한 번 더 파워 시황은 할 겁니다. 6월 4일 날이겠죠. 아침에 또 파워 시황 한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특집 흐지부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잘 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